건강하고 활력있게 장수 만만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수 만만세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경계군입니다, 이런 진단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잠재적인 고지혈증 환자의 경계군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변에서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것.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자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는 자몽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몸에서 알아서 잘 분해되겠지. 자몽은 과일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시토크롬 혹은 CYP3A4라는 효소를 억제해버리는데요. 이 효소는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먹은 고지혈증 약이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분해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몽이 이 효소를 막아버리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처럼 약물이 몸에 점점 축적되면서 약 성분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자몽을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5배, 심한 경우는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약 효과가 강해지겠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근육이 녹아내리는 현상, 즉 횡문근융해증입니다. 심하면 신장까지 손상될 수 있어요. 또 간 수치 상승, 간 기능 이상까지 일어나며 심할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FDA는 물론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자몽과 스타틴계 약물의 병용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몽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몽 말고도 주의해야 할 과일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티, 자몽과 포멜로를 교배한 과일입니다. 포멜로, 자몽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비야 오렌지, 향이 진하고 쓴맛이 나는 오렌지인데 이 과일도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 모두 자몽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은 괜찮을까요? 다행히도 귤,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레몬과 라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효소 억제 작용이 보고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아제팜 같은 항불안제도 고지혈증 약처럼 같은 효소를 통해 대사되기 때문에 자몽을 같이 먹으면 두통, 어지러움, 설사, 졸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고지혈증에 추천하는 이것은?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이것은 뭘까요? 정답은 체중 감량, 특히 내장 지방 줄이기입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살을 빼는 것,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리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혈액 속의 지질 대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은 내장 지방을 반드시 줄여야 고지혈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하면 흔히 EPA, DHA 같은 성분을 떠올리시죠? 이 성분들은 주로 생선기름,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식물성 오메가3는 이와 조금 다른데요. 주 성분은 ALA,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ALA는 아마씨유, 치아씨드, 해조류, 그리고 특히 생들기름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들기름에는 가장 높은 함량의 ALA가 들어있어서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의학기관에서도 만성염증 질환을 예방하려면 좋은 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름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자, 그럼 오메가3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오메가3, 특히 ALA는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액 속의 기름기를 줄여주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입니다. 고지혈증 자체가 몸 안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 심장질환, 당뇨까지 이어질 수 있죠.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의 중심에 있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과 그 안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사구체 손상, 즉 신장의 손상까지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 장기인데요. 생들기름 속 항산화제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사구체와 생혈관 손상을 줄이고 신장의 섬유화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호두, 들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액순환 장애, 피로감, 우울감과 불안, 피부 건조, 관절 통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품으로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음식으로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자, 그렇다면 혈관 건강, 그리고 나아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콩팥, 즉 신장은 사실상 혈관 덩어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졌다는 말 자주 듣게 되시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입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말 미세한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즉, 혈관이 건강해야 사구체가 잘 작동하고 그래야 콩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혈관 건강이 먼저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식이요법, 즉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은 건강관리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바로 지방이 많은 식사.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중으로 올려버립니다. 즉,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조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튀김! 정말 맛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사실 튀김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도 한번 튀기는 순간 트랜스 지방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쓰고 남은 기름을 또 재사용해서 2번, 3번 튀기게 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 아까워서 한 번 더 써야지 하시는데요. 식용유 한 통 아끼려다 가족의 혈관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젠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절대 같은 기름을 반복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두 잔씩 습관처럼 드시는 믹스커피. 이 믹스커피 속에는 바로 식물성 경화유지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기름입니다. 한때 코코넛 오일 열풍 기억하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셨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고 콜레스테롤 생성 위험이 가장 큰 기름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코코넛 오일에 수소를 강제로 넣어서 인공적으로 굳힌 것, 바로 그게 경화유지입니다. 이 경화유지에 각종 첨가물을 섞은 것이 바로 믹스커피의 주성분이에요.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조합이죠. 믹스커피 속 크리머, 그것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라 저렴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은 인공지방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물론 이제 알았으니까 당장 다 끊어야 하나요?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튀긴 음식 대신에 찌거나 구운 음식, 기름은 한 번 쓰고 꼭 버리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관은 물론 신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바로 자몽과 자몽 계열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한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식물성 오메가3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중요 포인트,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스타틴 계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스타틴 계열 약은 자몽과 같이 드셨을 때 약물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부작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알고 먹는 것, 알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고지혈증이 있지만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먹는 음식이 약물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없는지 늘 함께 살펴보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우리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속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장수 만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